방금 소개받은 조충래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우리 지역의 지역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새로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강의를 하기 전에 저는 잠깐 저를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 보현산 자락에서 이제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을 그동안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을 해오면서 이 산남의진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에 있는 거동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마음자입니다만은, 그 절이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에 주지사님이 아니 왜 난데없이 이 절을 갖다가 현충시설로 지정하느냐 하고 알아보니, 뭐 뒤에 쭉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산남의진 4차 결집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4차 결집지였기 때문에 이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고, 그 당시 주지사님이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단지 지정했다고 팻말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선양의 무슨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산남의진, 처음은 위령제라고 했습니다만은 추모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절 밑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이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 발을 처음엔 조금만 들였는데 완전히 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스님들은, 공찰 스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다른 임지로 가시게 됩니다. 아니면 선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예 안거철마다 선방에 계시고 밖에 나오시면 그냥 또 뭐 정처 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 스님께서, 혜신 주지스님께서 당신이 여기 살고 있으니 살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이제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제게 맡겨놓고 또 일도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떤 행사를 막 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일은 해보면 알아야 하죠. 그래서 산남의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현재 우리 산남의진에 대한 역사책은 산남의진 역사, 산남의진 유사 두 권이 뭐 거의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 기뢰수필이나 여러 가지 좀 책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두 권을 쭉 좀 통독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산남의진에 이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남의진 이러면 이제 저를 부르는데, 사실 아직은 불러주는 데도 많이 없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히 저를 불러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산남의진을 이 지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뜻을 우리 박물관 관장 선생님께서 아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산남의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니까 좀 태동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렇게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시원찮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래서 가끔씩 섰다가 앉았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우선 이게 한꺼번에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순서를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발자취를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진망 화천지수 전세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은 산남의진 창의군의 총수 정환직 선생이 밀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기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그 당시 이제 이게 1964년도입니다. 3년도, 4년도인데 이때 이제 이 기념사업회가 이 비를 충효제에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산남의진에 참진했던, 이제 참전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거고요. 참진하면 의진에 참여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진했던 의사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한 3, 4년을 통틀어서 한 3천여 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어쨌든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이름을 보면 493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작년에 이 위피를 제가 이제 그 시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이 각을 좀 이제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490분 제가 이름을 밝혀서 이렇게라도 좀 모셔야 되겠다. 원래 이 곳은 충효제는 정환직 정용기 대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장이 되어서도 의진을 일으켰으니 여기에 이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후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후손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신이만, 이 영이만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산남의진 이러면 산남, 이렇게 보통 삼남하고 산남하고를 헷갈려 합니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삼남이잖아, 왜 산남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남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게 이제 삼남이라 그러죠. 예. 근데 산남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은 태백산, 소백산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 산남 이러면 조령 이남,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산남의진은 구한말, 한국에 대한,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대한국이죠. 우리 역사를 제가 보니까요, 대한제국을 거의 빠뜨려요. 빼먹습니다. 조선에서 일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제국도 분명히 황제를 칭한 나라로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강점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저항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거죠. 영천에서 일어났는데, 영천을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 활동은 청송, 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요 뒤에 왜 그랬는지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동부지방의 항일 무력 의병 활동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남창의지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산남의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1946년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1905년에 한일 1905년에 무엇이 일어났죠? 을사늑약이 일어났습니다.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고종 황제가 여러 가까운 신하에게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좀 구해다오. 뭐 왕이나 황제는 짐이 곧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해다오 이 말은 나를 구해도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출해 달라. 아마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고종을 굉장히 문약한 나라를 잃게 만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남의진사를 좀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은 왕이 힘이 있는 군주가 아니었거든요. 조선은 통틀어서 거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조선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볼 때 전부 사색 당파 얘기만 하잖아. 그것은 신하들이 왕을 물론 어떤 왕권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신하들이 움직이는 나라였다. 제가 볼 때는 그랬고요. 그래서 을사늑약도 5명의 대신이 그냥 나라 일본과 조율을 한 겁니다. 전을 찍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황제가 나를 구해다오 하니 이제 1906년도에 영남에 내려와서 의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항일 합방 10년까지 거의 4년, 3, 4년, 5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합방이 돼버리니까 이 의병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숨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이분들의 행적을 보면 숨어 산다는 표현이 일제의 눈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친일파들이 고자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거죠. 가까운 사람이 고자질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모르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36년을 지냈습니다. 자, 45년도에 해방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여기에 참전했던 분 중에 한 분인 우재룡 선생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군이 됐다가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바로 46년도 2월에 지금은 포항입니다. 지금 포항이지만 죽장면에 내려와서 크게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만큼 이 산남의진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46년도에 위령제를 지내면서 곧바로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남창의지를 상하원으로.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어쨌든 그 당시 참진했던 분들이 정언해서 만든 책이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근데 여기 보면 기려수필 있지 않습니까? 이 송상도 선생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일제시대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가, 유족과 친지를 방문해서 독립운동가의 사적을 조사해서 책을 만듭니다. 물론 이 책은 그때는 못 만듭니다. 자료는 끝났지만 책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자료에 또 상당히 산남의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유족이나 이분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지고요. 자, 어쨌든 이 책 뒤에 1970년에 산남의진 유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때 열전에 보면 199분. 근데 이 책도 재미가 있습니다. 목록에는 199분인데 내부에는 기록 안에 이름을 쭉 적은 보면 201분이라. 그래 두 분이 빠진 거죠. 어쨌든 201분의 기록이 있었는데 산남의진 유사에 보면 254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처 몰랐던 분들,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 족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족보를 어떻게 만듭니까? 족보를 수부를 할 때 각 이제 문중에서 각 문도들에게 안내를 해서 지금까지 그 현재의 족보에서 빠진 부분들을 전부 자료를 보내는 걸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을 받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1970년도에 수단을 받아서 책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지금 산남창의지는 한문본이고요. 물론 토를 달았습니다만 한문본이고, 산남의지는 한글본인데 뭐 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또 한자로 또 써놨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한문을 모르면.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기록이고, 여기 일본군 보병 제14연대가 남긴 진중일지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군이 보고서를 매일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산남의진, 그 14연대, 보병 14연대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의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산남의진 부분도 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산남의진 창의지나 산남의진 유사에 없는 이름으로 재판받아서 이제 여기 기록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처형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 분들을 국가에서 서훈을 합니다. 그 서훈자가 45분이나 되더라고요. 이 창의나 유사에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분이, 사실 이 지도진들이 그 예하 부하들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도 장수들이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남의진에 참진했던 분이, 서훈을 받은 분이 몇 분이냐? 120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의 의병 진영에서 여기 제일 이제 우리 대장 정환직 대장은 대통령장을 받으셨죠? 이 대통령장은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 건국포상이거든요. 건국포상.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장입니다.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제 제일 낮은 급수가 이제 대통령 표창입니다. 어쨌든 이런 서훈을 받은 분이 몇 분이다? 120분이나 된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신돌석 의전은 알아도 삼남 의전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 중요성은 거듭 얘기해도 뭐 모자랍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해 놓은 분들 있잖아요. 이 별표해 놓은 분들의 지대장이라고 합니다. 지대장. 79명의 지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대장이 79명이라면 그 예하에 병력 배치를 몇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규모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이 시종신인 정환직을 보고 밀지를 내린다. 그 밀지라는 게 종이가 아니고 밀지라는 건 뜻지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짐망이라고 썼다는 거죠. 짐망. 짐은 바라노라 라고 썼다는 거죠. 그대는 화천지수를 아는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옛날 학자들은 다 중국의 고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망, 그러니까 황제의 뜻을 바로 알아듣고 나와서 손바닥을 펴지 않았, 손바닥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충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천지수라는 말은 중국 천추 제나라의 경공이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진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크게 포로가 될 형편에 됐는데, 봉추부, 여기 보시면요, 봉축부죠.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봉축부라고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한자 전문가는 어떻게 쓰냐? 방추보라고 씁니다. 이름을 말할 때는 방추보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그걸 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상으로 그 옥편에 이름 자를 쓸 때는 방추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이 방추보만 알고 계시면 좀 유식해지는 거죠. 예. 임금 대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임금을 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추보와 같이 여겨 그에게 밀유 뜻을 내려서 항일 투쟁을 부탁했다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이런 비석을 세웠다. 정관직 선생은 나와서 바로 아들과 협의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테니 너는 가계를 이어라. 장남이니까 가계를 이어라 했더니 이 아들이 어른의 연세가 62인데, 그 당시 62이면 상노인 아닙니까? 상노인. 무슨 힘으로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어쨌든 가업은 이어야지, 이게 티격태격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들을 영남으로 내려보낸다. 아들을 영남으로 내려보낸다. 이 정용기 선생은 어쨌든 뭐 기록에 보면 상당히 좀 미화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명망이 높았던 거죠. 이미 우국제서로 명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영남에 내려왔다 하니, 이분이 내려왔다 하니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참아가, 말과 수레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할 정도로 그랬다. 여기는 어디냐? 현재 충효제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진을 꾸리게 됩니다. 영천 창의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창의소라는 뭡니까? 우리 뭐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임진왜란, 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영화를 보면 이제 막 의병을 모집해서 이제 이름 적고 이게 무기 나눠주고 했던 이런 형태겠죠. 그런 창의소를 차리면서 이분이 문장이 좋아가지고 이 영남 일대 경문을 보냅니다. 경문을.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참 굉장히 의기가 막 뛰어나서 제가 이 일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병력이 1000여 명이다. 1000여 명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원래 아버지가 정관직 대장이 정용기 아들에게 대장을 맡기면서 네가 빨리 군사를 모아서 강릉을 거쳐서 관동으로 와서 서울로 가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안 오니까 또 내려오셨어. 내려와서 왜 안 오냐고 이제 꾸짖으니까 병사를 모으기는 1000여 명을 모았는데 이름이 1000여 명이지 군복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병력은 1000여 명을 모았다 이런 얘기죠. 1906년 3월 정용기는 이한구, 정순기, 손영각 이분들이 아주 어떤 긴밀한 이 의진을 일으키기 전부터 아주 긴밀하게 나라 형편이 이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그런 동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돌면서 병력을 모았고요. 그래서 천여 명이 모였을 때, 자, 추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기 대장이 추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창의 부대입니다. 창의 부대. 창의 부대. 보면 창의 대장 정용기, 중군장, 참모장, 소모장, 도총장, 선봉장, 후봉장, 좌영장, 우영장, 연습장, 도포장, 좌익장, 우익장, 좌포장, 우포장, 장영집사, 군문집사. 이런 진영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민초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옛날 임진왜란 당시의 그런 군 아마 부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부서의 명칭은 충효제에 걸려 있습니다. 현판에. 이 정용기 대장은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됩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국가보훈처가 매달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요새 경북 독립기념관에서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행사에 가봤습니다. 가서 한번 보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하기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또 이달의 호국인물로 정환직 정용기 대장을 같이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산남의진 창군부서라고. 왜 이걸 창군이 했냐? 2차, 3차, 4차이기 때문에 창군부서라고 했다. 여기 끝에 보시면 각 초장급 제의사 부진록이다. 초장급 되는 사람들하고 다른 많은 의사들은 다 실지 못한다. 다 기록을 못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장수들이 이만큼 되면 그 밑에 예하 병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진영을 꾸려가지고 1차 진영을 꾸려서 진격을 어디로 했다? 경북 동해안을 거쳐서 관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신돌석 의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돌석 의진이 계속 이제 패하면서 일본군하고 교전을 하면서 이 통로가 안 생기는 통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신돌석 의진을 도와서 도우러 가는 거죠. 수백 명의 병력으로 영해를 향해서 진격을 하던 중에 여기 지금 현재 신광면 있죠. 포항시 신광면 우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는데 이제 진격을 하고 가는데 어떤 병사들이 와서 길을 막아서 뭐냐 했더니 경주 진위대 소속 병정인데 우리 진위 대장의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진위 대장이 간계를 뿌려서 정용기 대장을 이제 오게 합니다. 당신 서울에서 무슨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주 고위급 누가 체포가 됐다. 당신 아버지인지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정용기 대장은 창의 대장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거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른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효심도 일어나고 해서 그러면 의진을 중군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는 거죠. 진위를 확인하러 갔는데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체포돼서 대구 옥에 갇히게 되고 중군장 이항구가 인솔해서 이제 영천, 강구, 청하 등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 당시에 보면
벌써 일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격파하고, 이게 사로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5개월이 지나도 대장이 풀려나지는 못하니까 이양구 중권장이 그러면 일단 해산하자. 지금은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의진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해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제기입니다. 제기라고, 제자죠. 제기. 아들이 이제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구명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 황제가 지사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명을 내려서 구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다시 재기를 합니다.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문을 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때 전국에서 대구에서 일어난 우리 유명한 단연회라고 아십니까? 단연회. 담배 끊고 국채를 갚는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병중에 있으면서 단연회장, 이게 영천 지회장을 이분이 맡았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재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명함 이태일 선생에게 맡깁니다. 혹시 이태일 선생 알고 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용산리에 가면 입구에 큰 비석이 있습니다. 명망이 있는 굉장히 절개 있는 선비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얘기는 뭐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훈장을 줬는데 훈장을 주려고 하니까 훈장을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절대 선비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재기 2차 진영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군이 해산을 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때 그 대한제국군 병력이 일부가 산남의진에 합류되면서 상당히 이 전력이 보강이 됩니다. 사실 1차 의진 때는 대부분의 병력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포수입니다. 포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수는 화성총이죠. 화성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한제국군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영천, 포항, 청하, 청송 등지에서 이게 일경들을 습격하고 이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번 사고 나면 총알이 떨어지는 거라. 화성총 총알이 떨어지는 거라. 그럼 다시 또 군수물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걷어들여서 싸우고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07년 8월 말에는 이 현재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라고 하는 현재 면 소재지가 입암리입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매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매현에 진을 치고 각 보내가지고 이제 군수물을 이렇게 모집하는 중에 8월 30 음력이죠. 8월 마지막 날, 금날 일본군이 청송에서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때도 다 이제 그 초병들을 앞으로 내보내서 척후병들을 다 내보내서 그렇게 정보를 수집했죠. 그래서 이 대장이 그 당시 남아있던 한 100여 명의 부대를 세 부대를 나누어서 매복을 보냅니다. 매복 보내서 한꺼번에
적들을 섬멸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이반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정용기 대장을 비롯한 아까 손영각, 이한구 이런 참모진들이 대거 이제 참모진 19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떤 책에는 4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아마 19명 하는 것은 주요한 장수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밤지변이다. 이밤지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제거부서를 보면 여전히 총수가 누굽니까? 총수는 여전히 정환직입니다. 대장이 정용기죠. 자, 대장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환직 선생이 마침 내려와가지고 지금 기계에 있는 일대 그 처남집에 있다가 그 집 이 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올라갔더니 아들이 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았죠? 그래서 정환직 선생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때는 이제 그 책에는 호소례를 지냈다. 호소례로 장례를 치렀다 하는데 호소례라고 하는 것이 흰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런 전쟁 중에도 어쨌든 흰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게 매연리 일대에서 많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기를 이제 이분들이 남아있던 정순기를 비롯한 이세기 이런 이 이제 장수들이 정만직 선생을 다시 의병장으로 휴대합니다. 이때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너희들 중에 장수를 뽑아서 대장을 뽑아서 해라 하니까 이 시국에 이 난국에 총수가 아니면 아무도 수습을 못한다. 어쩌겠습니까? 연세가 있거나 말거나 당연히 하셔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4살의 노후를 이끌고 이분이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진중일지, 일본군이 쓴 진중일지에 보면 그 폭도라고 표현합니다. 폭도들 중에 백발노인이 가장 강경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백발노인이 가장 강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만큼 이분이 뭐 어쨌든 굉장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2대 3차 진영이지만 1대 정용기, 2대 정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2대 창의 대장이 됐습니다. 자, 1963년에 대통령장을 초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9월 1일 날, 음력 9월 1일 날 아들이 전사를 하고요. 진영을 꾸려서 막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계속 막힙니다. 길이 막히니까 활동 근거지가 북동대산. 북동대산이라고 하면 지금 상옥 일대에 있는 산입니다. 상옥 일대에 있는 산이죠. 북동대산, 청하, 영덕 이 일대입니다. 쪽에서 활동을 하기도 이제 동쪽으로는 포항, 서쪽으로는 신령, 북쪽으로는 청성리를 공격해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10월에 이래서는 안 된다. 서울 가자. 이래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하니 또 무기가 없는 거죠. 군복도. 자, 10월이면 추워지니까 이제 여하 장수들이 추우면 전쟁이 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좀 확보를 하고 가십시다 해서 다 보내고 그럼 군수 물자를 확보하도록 보내고 당신은 지금 청하 고천이라고 하는 곳이 상옥인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청하군 갈전이라고 되어 있죠. 체포를 당하고 그래서 11월 16일 날 뭐 2달 반 만에 아들이 전사하고 2달 반 만에 영천에서 조양각 맞은편에서 총살을 당했다. 두 어른이 한 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순절을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3차 진영은 이제 이분이 대장이, 총수가 없어진 거죠. 대장이 되고, 쭉 보면 더, 이게 부대가 더 질서정연해졌습니다, 이게. 예? 진영이 훨씬 더 긴밀해졌죠. 정만직 선생은 몸이 없어진다고 마음까지 변하랴. 의가 중하니 죽음이 오히려 가볍도다. 뒷일을 누에게 맡겨 부탁할고 말없이 앉았더니 벌써 새벽이 왔네. 라는 이런 절명의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 어른이 평소에 내가 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뒷일을 생각하셨겠죠. 내가 만약에 일이 생기거든 대장을 맡을 만한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세한이다, 세한. 최세윤, 세한이라고, 호가 세한인데요. 그래서 최세한이라고 쓰기도 하고, 최세윤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는. 이분이 이제 대장이 할 만하다고 생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은 제장들이 이분을 불러다가, 이분도 이제 영일 곡강에 계셨는데, 흥해죠, 흥해. 이 몸이 아파서 참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아픈 몸을 이끌고 거동사까지 와서 위령지를 지내고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동사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거죠. 이 정만직 선생이 관료로 있을 때 동학난을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세윤 선생은 동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압받은 분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함께 의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최세윤 선생이 대장이 되어서 보니 이제 서울 진격을 주도했던 우리 정환직 선생이 안 계시니 서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14연대가 굉장히 이제 압박해서 의병을 진압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 부대로 나눴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격 대장들을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자, 경주, 울산, 포항 지역은 최세윤 대장이 장기에 거점을 두고 본부들을 장기에 둔 거죠. 이 포항군이니까. 청송은 서종락 남석구, 보현산에는 이세기, 팔공산은 우재룡, 청도 문산에는 임용상 의병장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유격 부대를 이제 나누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8년 7월 달에 장기에서 최세윤 대장이 피체됩니다. 장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기림사 들어가는 입구 마을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부터 9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재룡, 이세기 의병장도 피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군 정규 부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하니까 우리는 이게 일단 무기가 안 되는 거죠. 화성총은 비 오면 못 쏩니다. 비 오면 못 쏘는 거죠. 무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910년 10년이라 하기도 하고 9년이라 하기도 하는데 청송 안덕면 고아실이라고 있는데 이 고아실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하면서 산남 의인의 전쟁은 종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진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본부부대니까요. 본부부대의 편성만 했습니다. 대장 최세한 했잖아요. 최세윤. 아주 간단하게 꾸리고 나머지는 유격 부대로 활동을 했다. 자, 이제 1910년에 완전히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또는 깊은 산속으로 다 이제 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재룡 선생 같은 분은 만주를 넘어가서 이 광복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됐고요. 박상진 총사령, 광복군 총사령이 박상진 총사령이잖아요. 그분과 이게 이 일본 만주를 가기 전에 활동을 같이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참동계 있죠? 참동계. 이 조성목 선생 같은 분은 그 흥해 쪽에 숨어 살면서 나중에 이 동지들이 와서 참동계를 조직하고 했습니다. 1926년도에 어쨌든 참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계속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밀고가 되면서 일본 순사가 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때 정순기 선생이 급하게 다 불살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불살랐다는 기록은 1970년 산남의진 유사, 10년에 기록된 산남의진 유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유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동계가 이제 전말이 됐는데, 이 참동계의 자금과, 남아있던 자금과 지역민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기리는 건물을 짓게 되는 그것이 충효제입니다. 그게 1934년이고요. 1934년에 동네 이름을 금단리에서 충효동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단리를 충효동으로 정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행정 명칭을.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이 지역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이 되자마자 46년도에 위령제를 지내고 산남창의지가 간행됩니다. 이때는 제가 그 산남의진 유서를 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이때만 해도 아직도 전국의 유림에 다 동문을 넣어서 유림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문중에서 참여를 하고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런 크게 하면서 이제 산남 창의를 간행하면서 산남 의진을 좀 선양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964년도에 산남의진 기념사업회가 영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63년도부터 또 몇 년간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이렇게 추모제도 지내고 강연회도 하고 몇 번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1970년에 산남의진 유사가 간행이 됐고요. 2006년도에 창의 100주년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용기 대장의 손자 정대영 선생이 광복회 사무국장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꾸려내셨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때의 상황들을 보니까요, 거론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영천에는 항일운동 선양회가 있습니다. 영천 항일운동 선양회. 이 영천 항일운동 선양회는 영천에서 항일운동 했던 분들을 기리는 단체입니다. 산남의진 기념사업회는 영천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천에서 일어났지만 영남 일대에서 다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조직의 성격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 좀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이 훨씬 더 힘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좀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2001년부터 17년까지 영천항일운동 선양회에서 13기의 추모비가 건립이 됩니다. 2013년 거동사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고요. 2014년 산남의진 기념사업회가 재발족이 됐습니다. 이때 혜신 스님이 주도적으로 이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면서 회장을 이제 당신의 연사이신, 속가에 있을 때 연사이신 그 대구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명식 교수님을 일대 회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제 임기는 3년이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서 이 일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선양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선양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해마다 어쨌든 행사를 해야 하는 거죠. 해마다 행사는 그 과정이 이제 추모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2대 회장이 육군 삼사관학교 교수로 있던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 2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군인이잖아, 군인. 그리고 군인이 또 맡으시니까 좀 더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제사를, 이 추모제를 지내니까요. 이 유교식 방식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추모를 하는데 육아식으로 하면, 정식으로 하면 향교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 추모제를 하지 말고 우리 군대식으로 하자. 의병들이니까. 그래서 추모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모제를 추모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식으로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492의 위패를 봉헌했고요. 이때 작년에 우리가 산상의진을 제대로 선양할 수 있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다. 이런 문서를 우리 창의제와 유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연구를 이제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의 학술회의를 개최했고요. 이거 이제 국비 마침 보훈처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주냐면요.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세요 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냈더니 1,000만 원짜리를 자부담하고 붙여 다 해냈더니 꼭 깎아줍니다. 잘라서 준다. 그래서 작년에 850만 원을 받았어요. 학술대회. 그래서 이제 자부담을 붙여서 학술대회를 열었고요. 원래 이제 9회 추모제를 지냈는데 이 100일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후손들이 이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기도 해야 되지만 우선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영천 시민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 더더욱 모르고요. 지역 주민들은 또 묘한 갈등의 부분도 있습니다. 충효제는 문화재거든요. 문화재로 지정하면 주변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경주는 전체가 뭡니까? 경주 지역 전체가? 공원입니다, 공원. 국립공원.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지금 주거지, 그 황성동이나 이쪽 주거지 외에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전부 묶여 있습니다. 높은 집을 못 짓는 거죠. 아파트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경주 사는 죄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 문화재 주변은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산나무진을 어떻게 선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의논을 해보니 100일장이 좋겠다. 일단 100일장은 기본적으로 상금이 책정이 되니까 상 받으러 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100일장을 하게 되면 주제가 산나무진이니까 산나무진 공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100일장을 해봤더니 상당히 어쨌든 크게는 안 되지만 아이들, 특히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이 이 역사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되는 대로 어쨌든 100일장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모제는 9번 했지만 100일장은 원래 또 이제 100일장 하려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하면 전국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안 좋겠냐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 미숙으로 많은 작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 몇치가 참여를 했는데 장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젊은 분이 참여를 했고요. 또 그 차상차하 같은 경우는 광주, 전주에 사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씩 전국으로 우리 산남의진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0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산남의진 기념사업에서 이 주력 사업으로 산남의진 역사를 간행을 했는데 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이 나왔으면 제가 오늘 좀 들고 와서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면 좋은데 제가 우리 이런 인연으로 책이 나오면 우리 관장님께 책을 몇 부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약속을 제가 할게요. 50부면 되겠습니까? 예.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 이 산남의진 역사, 역주 산남의진 역사는 읽기 쉽게 옛날 어른들은 이 책을 쓰면서도 그 46년대에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도 다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써놔가지고 무슨 한자는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역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역주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는데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의 이런 역사들을 쭉 좀 담아서 책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5분입니다. 시작할까요? 이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다릅니까? 지금 강의록 나눠드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는 말로 하니까요. 좀 정리돼서 조금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산남의진 기념사업회는 이제 대장 중심의, 물론 이제 대장이 창의를 했지만 대장 중심의 그런 활동보다는 전체 우리 참진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상에 좀 더 무게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2페이지 보면 이 쭉 그동안의 활동을 사실 포항에서는요 최세윤 선생 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대 대장인데 포항에서는 최세윤 선생이 중요한 겁니다. 산넘의진보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분들을 선양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산남의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어쨌든 제가 알게 된 선양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발췌를 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야기도요. 최세윤 의병대장 기념사업회 발족 이야기도 적어 놨고요. 12쪽 중간에 보면
1978년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생가터에 중호 임용상 의사 유비를 건립했다. 이런 것도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때 건립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일부러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산남의진 유사에 보면 나중에 저희가 이게 만들어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과서에 구한말 항일 의병 운동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영남 의병 이름을 꼭 신돌석, 그 다음에 정관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중심으로만 한 거죠. 의병 대장, 이게 산남의진이 아니고 대표적인 의병을 활동했던 분이 신돌석, 정관여, 네 번 정도 이름 나오는데 꼭 정관여라고 붙여놨어요. 관여는 정용기 대장의 호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든 걸 인물 중심으로 했다.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좀 새롭게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인물 중심으로 가면 본질이 흐려진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남의진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1906년부터 3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항일투쟁을 전개했고요. 이 의진에 참여한 계층이 중심은 어쨌든 전직 관료나 유생이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치룬 핵심 인물들은 해상군인, 포수, 광부, 농민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남의진의 활동 목표는 관동지방의 의병부대와 연합해서 서울로 진격하는데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덕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게 준비 단계에서 좌절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 13도 의병연합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13도 창의부대가 결성이 돼서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 이인영 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런 활동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산남의진이 중요한 부분은 대장이 어쨌든 세 분이나 된다. 어느 의병 진영에 이렇게 한 분 대장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또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하는 이런 진영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용기 1대 정용기, 2대 정환직, 3대 최세윤 대장이 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모 진영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 이 진영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병들, 전체의 의병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군에게 완전히 뺏기면서 독립군이 됐고 그 독립군이 우리나라의 국군이 됐기 때문에 의병을 우리 국군의 시초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육군 삼사관학교 행사를 하면서 육군 삼사관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제가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의병은 지금 현재 당신들 우리 육군의 할아버지다. 그러니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보냈더니 처음으로 우리 육군 삼사관학교 교장께서 소장 별 2개 장군께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충효제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1999년도부터 이 영천시 자양면에 들어와서 드나들어 살게 됐는데 지나다니면서 바로 길가에서 지나다니면서도 제실이 하나 있네 이랬습니다. 그만큼 산남의진이 충효제가 일반 세인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단리라는 동네 이름을 충렬이로 개명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곳이다. 예, 충효제를 들르시면 꼭 들어가셔서 한번 참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동사는 1908년에 먼저 가신 정환직 정용기 장군과 의병들의 위령제를 모시고 흥해 출신 최세윤을 대장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제4차 의진을 결성한 장소다 해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정환직 선생께서 그러니까 총살을 당한 곳이 조양강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마 뭐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화원 앞에다가 산남의진 비를 모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왜 산남의진비가 문화원 앞에 있습니까? 라고 문화원 직원에 한번 이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을 못해서 뭐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문화원을 중심으로 보면 이 비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1964년도에 세워진 이 비를 지금 판단해서 옮긴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는 아까 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천 항일운동 선양회에서 영천 지역에 항일운동 하신 분들 중에 서훈을 받은 분들은 꼭 이렇게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화북면 오동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동리에 비석이 지금 한 5기 정도 서 있습니다. 이진영 의사를 비롯한 이런 의사들의 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4분인가 5분의 비를 이렇게 한 면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자양 지역에 있는 분들을 산남의진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비석을 세웠고요. 자, 여기는 이 몇 각입니까? 6각입니까? 여기는 근자에 세웠습니다. 그 죽장면 죽장에 들어가시면 큰 바위 있는 거는 바위는 아십니까? 그 가보시면 알겠죠? 이반 바위 바로 오른쪽에 도로 이쪽 산 쪽으로 여기 전투지라고 지금 비석을 이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이 비는 산남의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상기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 있냐면 그 서포중학교, 옛날에 서포중학교였는데 지금은 간호고등학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장에서 청성 쪽으로 다리 건너가면 바로 있는 학교 옆에 이 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포항분들이 다 세우면서 여기를 산남의진 발상기념이라고 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런 산남의진은 적어도 경상북도지사가 좀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포항에 계신 분들은 포항 독자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영천도 좀 어쨌든 영천시장님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도 단위에서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령 성만상공원에 있는데요. 여기 비석들이 이게 권규섭 선생, 김수국 선생 같은 분을 모셔놨고요. 그 정용기 선생이 먼저 돌아가셨죠.
정용기 선생이 전사를 하고 그 매현리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기 올 수가 없었죠. 매현리 장사를 지냈고요. 또 정환직 선생은 지금 삼귀리 아십니까? 자양면 삼귀리 그 삼귀리에 처음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후손이 여기에 모셨어요.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산나무진 유사를 보다 보니까 이 후손이 기념사업회하고 의논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좀 안 좋은 표현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데 이제 너무 초라해서 재작년인가 저희가 이제 시에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려서 예산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만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편없어 그래서 좀 앞으로 드러내고 그 돌들도 다 정비를 했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돌을 저렇게 성물들을 저렇게 놓은 것은 안 맞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마지막이라고 봐지는데 이 묘소가 바로 충효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묘소하고 충효제 사이에 마을회관도 있고요.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농장 창고도 있고 그 일대를 다 사들여서 자그마한 너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이 분만이 아니라 우리 3천여 의사들을 기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좀 힘을 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회장 스님하고 조금 합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묘지를 썼는데 이 땅이 우리 대장 후손 땅도 아니고 충효사 땅인 겁니다. 떼보니까. 그리고 요 옆에 대나무 숲 옆에 이게 생가지인데 완전히 뭐 대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그 상황을 보고 우리 혜신 스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혜신 스님이 이제 열심히 사시니까 잘 보는 어른 스님이 차 사라고 3천만 원 주셨는데 그 3천만 원을 바로 희사해서 이 땅을 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묘지가 아니고 전이에요, 전. 전이니까 농지는 우리나라 법에 농지는 누가 가질 수 있다? 법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이, 농업인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소유로 해야만 되는데 법인 소유를 못하고 후손 명의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이제 후손 이름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밑에 가면 또 팔아먹을 거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땅하고 충효제하고 모든 어쨌든 우리 정대영 선생 소유로 된 땅, 흩어진 땅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가에 헌납하자. 기부 체납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여기 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뭐 방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원래 무슨 문중 이름 돼 있고 뭐 한 4개 정도 이름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치법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 아마 공고가 나 있을 텐데 원래 안으로 정리를 해서 영천시로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뭐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산나무진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네 어느 날 마을 어른 한 분이 자양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가 여기에 장군 묘가 있는데 와저리 내버려뒀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양면장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가 보니
아주 이게 허물어진 무덤이 하나 있는데 비석이 있는 겁니다. 저 비석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 모르니까, 좀 환자니까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 전민욱 향토사학자에게 불러가지고 와보라고 한 겁니다. 전민욱 선생님 와서 보니까 산나무의진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이제 전민욱 선생이 다, 이분이 이세기 선생 이야기다라고 알려줬지만, 중군장군을 지냈던 이세기, 일명 이석이라고 하는 분을 모신 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허물어져서 작년에 우리 회장 스님이 그대로 둘 수 없다. 후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 봄에 이렇게 좀 단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 없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돌보지 않는 이런 곳 참 가슴 아픈데요. 산나무의진 요소가 재밌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 자양면 탑전리에, 보현사리 탑전리에 그 산나무의진에 참전했던 분, 의사 한 분이 무덤이 있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동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분이 이제 숨어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을 일구었던 거죠. 그 죽으면서 그 땅을 마을에 준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 땅을 묘삽으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른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 그런 이야기가 청송 현서에도 또 있습니다. 동중이 관리하는, 동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얘기가. 여기는 이형표 의사는 북한분인데요. 이거는 항일운동 선양에서 한 게 아니라 후손이 비석을 세웠어요. 여기 보면 죽장고천의 무명삼용사비는 제가 원래 경북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환직 선생이 체포될 당시에 3명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제 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이름 없는 이 세 분의 이름 없는 세 분이죠. 세 분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동중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땅이 어느 날 귀농인한테 팔려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게 되니 이 비석이 지금 구석에 이렇게 처박히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기사가 나길래 제가 이 이야기도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 안타까운 이분들의, 만약에 혼령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산나무의진 공원을 만들어서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또 이 자리에 계셔야 되기만 역사적인 또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왜 산나무의진인가? 왜 산나무의진을 우리가 선양해야만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대 김정식 회장님이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선양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갖다 드릴 데가 없었어요, 자료를.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한번 보시라고. 이제 왜 산나무의진을 선양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말주변에 없이 말씀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제는 선양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뜻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정신을, 산나무의진이라는 정신을 사회적 자산으로, 살아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시민이 100명이 500명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행사들이 지원을 하니까 돈 잘 쓰나 못 쓰나 좀 감시하러 오는 거지.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되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단돈 1,000원이라도 돈 내세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10,000원, 20,000원씩 기부를 하는 풍토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려운, 이를테면 난민들이나 또 불우한 이웃이나 이런 이들을 위한 기부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을 선양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데 십시일반 마음을 내서 해야만 이런 정신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학술 연구, 그다음에 이제 회원 및 참여자를 확보해서 우리 산남의진, 내가 산남의진의 일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명, 200명이 되면, 저는 이번 행사를 하면서 인사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니 참 욕봤다 이 말 듣는다고 저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이 10명, 20명이 같이 했으면, 아이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맨날 니 욕봤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까 우리 선생님 누가 백두산 노래 하시던데 한번, 저는 이 곡을 잘 몰라요. 그거는 여자분들이 예. 고무를 치면서? 고무를 돌리면서? 그래서 이 산남의진 가는 산남의진 유사 안에 있습니다. 있는 걸 제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현상 선생님이 예. 개사를 조금 하고 예. 2,000만에서 3,000만으로 바꾸고 예. 그래 해서 노래가 뒤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이, 그 시의원이 네. 과연 산남의진 간지 아닌지는 좀 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학술대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도의의 소추가, 이게 도의라는 말이 일본 섬 오랑캐죠. 섬 오랑캐가 또 쳐들어왔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더럽힌, 이건 확실히 그 당시에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이 산남의진가를 좀 누가 좀 재능 기부를 하셔서 음악가가 좀 힘찬 이런 그 군가로 한번 좀 해서 우리 행사 때마다 좀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다가 이 산남의진가를 붙였습니다. 끝입니다. 예. 여기 작년에 학술대회 하면서 이 뭡니까? 이미지, 이런 게 꽤 많은 돈이 듭니다. 이런 이미지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해서 산남의진 깃발도 세우고 해서 이미지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뭐 부족한 제가 이 산남의진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정신이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리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뭐 바로 이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